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FA 오프 시즌이 한창인데 흥미로운 팀들에 대해 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알아볼 팀은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인데요. 벵갈스의 24 시즌은 보는 입장에서 와 하고 탄성이 나오는 동시에 아 하고 좀 비명이 나올 만한, 정말 보는 팬 입장에서 정말 환장할 만한 시즌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공수의 밸런스가 거의 최악이었기 때문인데, 공격은 득점 6위에 전진 야드 9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화끈하게 보였던 이유는 이 팀의 모든 공격력, 즉 리그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공격력이 전부 다 패싱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벵갈스의 러닝 관련 성적은 리그 30위인 반면에 패스 성적은 야드 1위, 터치다운 1위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쿼터백인 조 버로우와 그의 공을 받아주는 1번 리시버 자말 체이스, 그리고 2번 리시버 티긴스, 이렇게 3총사였습니다. 이들의 패싱 게임은 정말이지 경이로울 수준이었는데요. 특히 조 버로우 리그에서 가장 엄친아 같은 선수인데 엄청 수려한 외모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수비를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패스라는 능력은 NFL 역사에 봐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리그 최고 수준의 정확한 팔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훌륭한 플레이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고요. 거기다 지난 2년간 자신의 게임을 크게 상승시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압박 속에서도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벵갈스의 오라인은 PFF 선정에서 리그 29위일 정도로 굉장히 약한 편인데, 이 오라인을 앞에 두고도 리그 1위의 패스를 만드는데 가장 큰 요인은 그가 압박을 피하는 와중에도 필드 전방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엄청난 패스를 영업 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압박을 맞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패싱 야드는 1438야드에 터치다운이 15개인데요. 둘 다 그 압박받는 상황이라는 가정에서 리그 1위입니다. 좀 비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슈퍼볼을 우승했던 쿼터백 제일런 허츠는 그 압박 비압박 모두 해서 시즌 전체 패싱 야드가 2903야드에 터치다운이 18개니까 조 버로우가 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참 대단한 성적을 냈는지 더 알 수 있죠. 참고로 조 버로우의 통합 패싱 성적은 4918야드에 43터치다운으로 양쪽 스탯 다 1위입니다. 그리고 자말 체이스와 티긴스의 조합은 현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리시버 듀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말 체이스는 압도적인 선수인데요. 대학 시절부터 조 버로우랑 함께 뛰었고 데뷔하자마자 그 좋은 리시버의 상징인 1000야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리시버로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는 선수의 지난 시즌에는 특히나 팀이 부진한 와중에 정말 터져버렸습니다. 리시빙 횟수, 리시빙 야드, 리시빙 터치다운 세 부분 모두에서 1등을 하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짧은 공을 잡고 그 공을 빅플레이로 연동하는 능력이 굉장히 커요. 즉 공을 잡고 난 뒤에 달리는 야드 애프터 캐치라는 스탯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게 797야드 리그 1위를 기록하거든요. 벵갈스의 오라인이 조 버로우에게 시간을 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 버로우가 패스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말인즉슨 리시버에게 좀 어떤 많은 경우에 짧은 패스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짧은 패스를 빅패스로 만들 수 있는 체이스의 능력이 굉장히 귀한 거죠. 참고로 약 797야드가 얼마나 좀 대단한지 말씀을 드리자면, 리시빙 야드라고 하죠. 이 공을 잡기 전과 잡은 후, 그러니까 총 리시빙 야드에 있어서 자말 체이스의 공을 잡고 난 뒤에 달린 거리는 이 797야드만큼도 기록하지 못한 그러한 선수가 팀의 1번 리시버인 팀이 5팀이나 될 정도로 정말 자말 체이스의 양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의 짝꿍인 티긴스도 만만치 않아요. 히긴스는 이제 전형적인 엑스 리시버라고 할 만한데, 무슨 말이냐면 민첩함과 순간적인 움직임보다는 수비와 1대1 상황에서 자신의 체격과 피지컬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도하고 공중볼을 잡아내는 데 특화된 리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좀 압박을 많이 받는 이 벵갈스의 상황에 맞는데 어느 정도의 미들맨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실제 스탯을 보면은 상대 수비와 얼마나 벌어지는지 알려져 있는 이러한 지표인 세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4야드로 리그의 모든 리시버 중에서 바닥에서 9위, 즉 120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리시빙 야드는 911야드에 달하는데 이는 리그 28위 수준입니다. 즉 상대와 거리를 크게 벌릴 수는 없지만
공중으로 던져진 볼은 가지고 내려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리시버로서의 공중볼 제압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현재 NFL에서 뭐 템파베이의 마이크 에번스나 뭐 펠컨스의 드레이크 런던 같은 류의 선수라고 보면 될 건데 엑스리시버로는 한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즉 팀의 2번 무기가 그 자신의 포지션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 팀의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두 선수가 그만큼 둘 다 패싱 리시버기 때문에 두 선수가 함께 뛸 때 그 공격력은 약간 곱절로 강해지면서 그게 24시즌에 빛을 발하면서 리그 정상급 패스 공격력을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입니다. 수비 쪽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뭐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리그 최악의 수비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팀이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 더 좀 당혹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트레이 핸드릭스라는 리그 정상급 엣지 러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릭스는 전년도에 리그 이제 색 7.5개로 리그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색보다 더 중요한 스탯인 압박도 리그 자체 1위였어요. 즉 리그에서 가장 쿼터백을 잘 압박하는 선수를 데리고도 그 외의 수비 쪽에서 거의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보여주지 못한 그야말로 오로지 창만 있는 팀이었는데 자 이제 24시즌은 지났고 25시즌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프 시즌이 벤갈스에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유는 이 키플레이어 4명 중에 3명이 올해 재계약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 버로는 2년 전에 이제 5년 275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50억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는 모두 올해 재계약의 시즌이에요. 팀에 안 그래도 좀 구멍이 많고 고치게 많은 상황인데 팀의 총 연봉이 정해져 있는 NFL에서 모두에게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벤갈스가 어떤 수를 둘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갔는데 벤갈스가 굉장히 강수를 둡니다. 바로 1번 리시버인 자말 체이스에게 4년간 161백만 달러, 즉 2254억. 2번 리시버인 티 히긴스에게는 4년간 115만 달러, 1610억을 주면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조 버로우가 여러 번의 인터뷰에서 두 선수 모두 다 필요하다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벤갈스가 뭐랄까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유는 개인적으로 티 히긴스는 좀 다른 팀에 보내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정말 화끈하게 그지없는 움직임이었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NFL은 팀의 총 연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비인 에이스인 트레이 핸드릭스에게 정상급 엣지 러셔급 재계약을 제공해주게 되면은 이 4명의 선수만으로 팀의 총 연봉의 44%를 차지하게 돼요. 뭐 물론 이제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뭐 크게 변함이 없는데 미식축구가 53명의 선수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게 참 이 선수진을 어떻게 구성할까, 특히나 수비 쪽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나마 이제 뭐 드래프트에서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터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뭐 그와 반대 방향으로 조 버로우, 자말 체이스, 티 히긴스 라인은 트로이카를 완성한 것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지난해 이제 최악의 수비를 끌고서도 사실 플레이오프에 거의 마지막까지 도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시즌 초반부에 벤갈스가 폼이 특히나 안 좋은 경향이 많은데 이것만 고쳐지면은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만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점에 좀 기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포지션 특성상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었던 오라인맨인 페네이 수엘보다 리스크가 좀 있지만 리턴이 높은 리시버 값인 자말 체이스를 픽하면서 과거에도 한번 안정적인 밸런스 높은 픽보다는 화려한 창을 좀 더 예리하게 만드는 걸 선호한다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그 공격력을 기반으로 실제로 슈퍼볼까지 진출을 한 경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선택의 기로에서 강력한 공격을 선택한 벤갈스가 이 올해는 어떤 결과를 낼지 그리고 드래프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